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임은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임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달 전부터인 것 같기도 하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정임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층짜리 빌라 1층.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가끔 시장에 갔습니다. 이웃 최은경과 차 한 잔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정임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은경이 말했을 때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래?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정임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은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약만 처방해 주세요. 어르신 증상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MRI라도. 됐어요. 그냥 약만요.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약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정임은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걱정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들한테 패 끼치면 안 돼. 정임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43.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민수야. 왜 왔어? 정임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왔죠. 엄마 좀 어떠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얼굴이 여위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나 괜찮아.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지.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한 김치 한 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엄마 제발요. 서연이도 찬성했어요. 며느리한테 패 끼치면 어떡해. 무슨 패예요? 가족인데.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 말고 결정하세요. 다음 주에 짐 챙기러 올게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임은 서울 외곽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방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짐은 여기 두시면 돼요. 며느리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37.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임은 방에 앉아 짐을 풀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 그리고 손자 박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서연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밥만 먹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반찬을 계속 권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응, 먹을게. 정임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 후 정임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서연이 말렸습니다. 정임은 물러섰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거라도 도와줄까?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들면 말씀하세요. 정임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공기.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폐만 끼치지 않으면 돼. 정임은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말 것.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말 것. 손주에게 피해 주지 말 것. 그것만 지키면 괜찮을 것입니다. 정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된 집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임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임은 불렀습니다. 여보, 가지마.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조용한 집, 조용한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 정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새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화분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뿌리가 썩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조심하시면 돼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7시, 어느 날은 8시, 또 어느 날은 9시.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재촉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서연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응, 고마워.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반찬은 점점 간소해졌습니다. 예전에는 3가지였는데 이제는 2가지였습니다. 어떤 날은 1가지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하지만 밤이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정임은 부엌에 가서 물만 마셨습니다. 약이 사라진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정임은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약통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약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먹었는데. 아까 드셨잖아요. 제가 봤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임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정말 먹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서연은 웃으며 약통을 채웠습니다.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9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임은 억지로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 방으로 갔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혼자 방 가셨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더우니까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푹 쉬세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임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준호가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는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준호는 방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임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할머니, 난 괜찮아. 정말이야. 정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석 달째였습니다. 어머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 미안해. 정임은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소리를 줄였습니다. 더요. 응. 정임은 소리를 더 줄였습니다.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다녀오셨으면 문 좀 닫아주세요. 아, 깜빡했네. 미안해. 신경 써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걸을 때도 문 열 때도 숨 쉴 때도. 어느 날 저녁 정임은 거실에 나갔습니다. TV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뭐 필요하세요? 아니, 그냥 TV 좀 보려고. 지금은 제가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봐야지. 정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은 며느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임은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변화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준호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왜? 요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정임은 깨어났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왜 이럴까? 무서운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임은 멈칫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빨리 끝내야 하는데. 누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오래 못 가. 정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여윈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정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응. 정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미안해. 조심하세요. 제가 치울게요. 서연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칠 것입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정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잠들기 전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기억은 또 흐릿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4달째 정임은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거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조용히 나왔습니다. 밥을 먹고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정임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배들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할머니 산책 갈래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피곤해. 다음에 가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통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가실 때 시간 좀 줄여주세요. 응. 알겠어. 어머님 걸으실 때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미안해. 어머님 물 드실 때 부엌 말고 방에서 드세요. 정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모든 것에 조심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임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려는데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물 좀 마시려고. 제가 떠다 드릴게요. 들어가 계세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임은 움찔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요. 들어가 계시라고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집에 오면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요즘 어때? 어느 날 밤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조용히 지내세요. 그래?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아? 네. 약도 잘 드시고요. 다행이다. 요즘 내가 신경을 못 써서.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민수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만이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응. 괜찮아.
밥은 드셨어요? 응. 많이 드셨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거의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넌 공부나 해. 할머니, 괜찮아. 정말이야. 정임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임은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켜고 싶었습니다. 뉴스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서연아. 네, 어머님. 내가 TV 좀 봐도 될까? 서연은 리모컨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어머님 요즘 방에 계시잖아요. 방에서 쉬세요. 응. 정임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정임은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최은경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임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안 좋은데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정임 씨 한번 만나요. 차라도 한잔 해요.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허락할까?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제가 찾아갈게요. 아니야. 안 돼. 정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임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불편해서.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나중에 연락할게.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경이 집에 오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싫어할 것입니다. 또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임은 약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물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응. 정임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습니다. 이게 내 약 맞아? 맞아요. 새로 받은 거예요. 그래? 정임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후 정임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누워야 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잠드셨어. 나도. 근데 너무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피곤하신 거야. 신경 쓰지 마.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이에요.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못 일어나겠어. 괜찮아요. 그냥 주무세요. 밥은 안 드셔도 돼요. 쉬세요. 서연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나 정말 이상해지고 있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방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준호만 빼고 그날 저녁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 좀 마셔야 해. 정임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 끝을 잡고 간신히 앉았습니다. 현기증이 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임은 다시 쓰러졌습니다. 도와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삭임만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방에서는 조용한 비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을 뻗었습니다. 문을 향해.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누가 좀. 정임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빠. 엄마. 준호의 외침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서연도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정임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119불러.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임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민수가 함께 탔습니다. 준호도 따라 탔습니다. 서연은 집에 남았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정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준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예요. 영양실조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요? 그런 약을 처방받은 적 없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입원 치료하셔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정임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어요. 내가 너무 참았어.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뭔데? 준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쓰러지던 그날 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아빠, 할머니는 도움을 청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민수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 절박한 외침.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면 폐가 될까봐. 무슨 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담 좀 하겠습니다. 민수와 준호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는 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기다렸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어요. 약도 이상한 걸 먹였고요. 방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정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가족이 망가질까봐. 의사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민수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전해준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랬다니. 아빠.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알았어요. 할머니가 이상해지고 계신 거. 그랬구나. 근데 말 못했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민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가 잘못이야. 엄마를 제대로 못 봤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입원하셨어. 많이 편찮으세요?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담담한 얼굴, 무표정한 눈빛. 서연아.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TV를 껐습니다. 민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힘들었대.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엄마한테 뭐 했어? 저는 아무것도. 의사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어. 영양실조, 수면제 전부.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그렇게 해도 돼? 어머님이 너무 불편했어요. 집에 계시는 게. 그래도 그렇지.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야? 엄마가 거의 죽을 뻔했어.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나 생각 좀 해야겠어. 여보. 엄마 퇴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모실 거야. 여기는 안 돼.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홀로. 병원에서 정임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잠도 편히 잤습니다. 준호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정임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날 구했어. 아니에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퇴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 환경을 바꾸셔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했어요. 정임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엄마가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 곳 알아봤어요. 민수는 팜플렛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니어 주택들이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좋겠다. 그곳으로 하실래요? 응.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해 보여.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말씀해 주셔서.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임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민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가시죠. 응. 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차에 타며 정임은 병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새집 기대되시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새로운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시니어 주택 3층.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다. 정말 좋아.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이후 최은경이 찾아온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정임 씨. 문을 열자 은경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경아.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임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어? 민수 씨가 알려줬어요. 보고 싶었어요. 은경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응. 마음에 들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정임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제 괜찮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은경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이곳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김정임이에요. 반가워요. 전 박순자예요.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임 씨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어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죠. 정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정임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용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하는 용기. 정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였어. 할머니를 구해줬잖아. 할머니. 고맙다, 준호야.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임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서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못 봤어요. 아니야. 나도 말 안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못 본 척 했어요. 일이 바빴고 편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는 저를 용서하세요. 용서할 것도 없어. 넌 내 아들이잖아.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임은 베란다에 화분을 가꿨습니다. 작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보라색 꽃. 은경이 놀러 왔습니다. 와, 꽃이 예쁘네요. 그치? 매일 물 주고 햇빛 쐬어줬어. 정임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임은 웃었습니다. 여기 와서 편해졌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 나도 이제 알아. 늦었지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정임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은경이가 찾아왔다. 함께 웃었다. 준호가 왔다. 키가 더 컸다. 밥을 많이 먹었다. 혼자 산책을 했다. 강 따라 걸었다. 마음이 편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늦게 배웠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용기가 나를 살렸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갈게요. 눈사람 만들어요. 정임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다음 날 준호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위를 걸었습니다.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지금이 제일 좋아. 준호는 웃었습니다. 정임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준호와 눈사람을 만들었다. 추웠지만 즐거웠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늦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 나는 74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말하는 용기를 배웠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날들을 나답게 살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참지 않고, 나로서.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정임은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응, 너도. 사랑해요. 정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침대였습니다. 포근한 이불이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만든 눈사람, 은경과 나눈 차, 민수의 전화.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 정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민폐가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잠이었습니다. 새벽 정임은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당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편히 살아. 정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그럴게. 남편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정임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정임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참지 않고, 자신답게 정임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침묵을 깬 그날부터 정임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선택은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